안녕하세요. 거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지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흉성, 두성, 믹스드 보이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발성 연습이라든지 발성 레슨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기타 예외적으로 다른 것도 무수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잘 하신다면은 노래, 음역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부르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만큼 이 세 가지를 익힌다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실기까지는 자신있게 커버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 흉성이랑 두성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자 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흉성을 냈을 때는 저음이다, 두성을 냈을 때는 고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배우신 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안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거의 여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대를 언급하면서 길이가 짧아졌니, 길어졌니, 두꺼워졌니, 얇아졌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흉성이라는 단어와 두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성인 거죠. 만약에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소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흉성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요. 체스트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헤드 보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흉성의 성은 소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소리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 사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운드 들어보셨죠? 사운드라는 단어는. 그러면 사운드라는 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 소리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운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소리 혹은 이 소리. 이 소리를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목소리. 근데 목소리가 뭐냐면은 목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목소리라는 게.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보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흉성이라는 거를 뜻으로 풀이를 하면요. 가슴 흉자의 소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이 있으면은 가슴이라는 단어와 소리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 요렇게 혹은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요렇게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가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명이라는 단어도 사실 들어봐서 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공명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으면은 공명이라는 게 확실히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슴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라고 했을 때 가슴에서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슴에서 소리를 발사하는 소리를 내는 느낌도 모르고요. 그 공명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면은 내가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라는 거는 쓸데없는 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점차 포기를 하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헤드 보이스, 성은 보이스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사운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우리가 고음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이상하게 가거나 못 가거나 하여튼 이게 막 총체적 난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 보이스든 체스트 보이스든 흉성이든 두성이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목소리를 잘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헤드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1 매칭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미가 약간 틀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야 목소리 한번 내봐 이렇게 하는 거랑 야 소리 한번 내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 사람들, 영어 쪽의 사람들은 사운드와 보이스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로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흉성하고 두성하고는 어쨌든 목소리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보이스, 그냥 목소리라고만 하지 왜 체스트 보이스, 헤드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혹은 중학교 다녔을 때 음악 시간에 오선 노트, 이거는 누구든지 아시잖아요. 음악 노트를 펼치면 오선이 그려져 있는 노트, 그 오선 노트를 저의 신체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니다. 5줄을 그으셔서 근데 음악 시간에 아무리 졸아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표기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표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선에서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우리가 낮은 음이라는 거는 알 수 있고, 올라갈수록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오선이 있는데, 음악에는 오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선의 아래를 향할수록 낮은 음이고요,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오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선의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는 낮은 음이라고. 우리가 흉성, 두성 얘기 들었을 때 두성은 길 가는 사람을 잡으셔서 물어보셔도 고음이라는 거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보세요. 요렇게 오선을 그었는데 낮은 음 표기를 하는 거죠. 저의 손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죠. 가슴 위치죠. 그러니까 가슴 위치에 표기된 목소리가 체스트 보이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음이 올라가요. 음이 올라가면은 머리 쪽에 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성이라고 하는 거, 헤드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표기된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슴에 표기가 되든 머리에 표기가 되든 우리가 내는 소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슴에 표기된 소리가 다른 소리다, 뭐 아니면 머리에 표기된 소리가 뭐 제3의 소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의 음이 가슴에 표기가 되든 머리에 표기가 되든 거기에 따라서 용어가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스트 보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헤드 보이스가 뭐냐 했을 때 아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제가 지금 체스트 보이스 하면서 아 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성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체스트 보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아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 헤드 보이스가 뭐냐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드 보이스를 얘기를 할 때 이 소리가 들어보시면은 어느 누군가는 저거 가성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은 falsetter이라고 해서 이태리 말로 팔세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의미적으로 풀이를 하면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가성이라는 걸 냈을 때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없는 소리를 내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라고 해서 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선명함을 넣어 준다면은 용어가 가성에서 두성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가성에서 두성으로 바뀌는. 그러면 내가 소리 내는 입장에서 시도하는 거는 무조건 가성의 느낌이라는 거죠. 결과물로 봤을 때 선명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보컬 트레이너라든지 아주 대중적인 워밍업이라고 하는 허밍과 리트릴 같은 경우에도 이 소리 이 소리가 선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리트릴도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이잖아요. 하지만 이거가 선명도가 있기 때문에 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명도에 따라서 용어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선명도를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성대를 잘 컨트롤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명도가 많이 강하게 되면은 바로 믹스드 보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믹스드 보이스가 뭐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 선생님이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미국인이 제가 막 믹스드 보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저에게 한국어로 말씀을 해주신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를 섞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혼합물을 섞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믹스드 보이스라고 하는 것도 믹스가 섞다라는 의미니까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섞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섞었는지는 진성의 장점과 가성의 장점을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성의 장점이 뭔가요? 소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성의 장점이 뭔가요? 음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믹스드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강하면서 올리기 쉬운 그 소리를 믹스드 보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믹스드 보이스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어느 특정한 소수의 분들은 가성이라는 걸 한 번도 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성이라는 거를 세게 내보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 거기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근육의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성의 강함처럼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세게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니까 믹스드 보이스를 못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오류를 하는 게, 누구든지 발성 연습 처음에는 허밍과 리트릴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아주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라서 거기에서 살을 덧붙여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대로 연습을 하고 소리는 소리대로 연습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성구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안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요래 했으면 입을 벌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게끔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초보자분들이 연습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든 이렇게 힘이 빠지든 두 가지 버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빠지는 쪽으로 아예 선택을 해라, 못하겠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쪼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성으로서 이렇게 쪼게 되면은 연습 시간을 길게 못해요. 왜냐, 목이 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빠지는, 가성 쪽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 실패를 한다고 해도 목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성이라는 게 선명도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가성을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성으로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흉성과 두성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봐보세요. 요게 뭐 진성이다, 가성이다, 흉성이다, 두성이다, 뭐 체스트 보이스다, 헤드 보이스다, 이거를 떠나서 위에 소리가 본인들이 부르기 위한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가 원하는 볼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볼륨에 이 소리의 볼륨이 적합한지 그거를 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MC 더 맥스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방금 허밍과 리트리의 그 볼륨이 그 노래에 비해서 작다라는 게 느껴지실 건데, 만약에 나는 정엽의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소리의 볼륨이 그 노래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성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의 볼륨을 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근력을 키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흉성을 한번 내보세요 하면은 누구든지 이래 내실 거예요. 근데 조금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렇죠. 노래에 따라서는 이 볼륨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흉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거를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한 거를 추구를 극대화로 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면은 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볼륨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은 줄여서 쓸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두성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믹스드 보이스로 전환을 해서 연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뭐 성대를 좀 더 접지를 시킨다, 좀 더 강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접지라는 것도 처음 들어볼 경우도 많으실 거고, 그 접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막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연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거를 알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바로 법이거든요. 왜 법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헤드 보이스에서 좀 더 강력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1차원적으로 강력한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좀 더 힘을 주면은 되죠. 하지만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기준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에 도움을 받아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법이라는 거는 뻑 하면 이게 뭔가 빡 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발음에서 그 뻑 터지는 그 느낌, 그 힘으로 좀 더 강력한 소리를 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높은 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음을 법이라는
글자로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노래라고 한다면은 가사 그냥 말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글자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스트 보이스, 헤드 보이스, 믹스드 보이스를 익힐 때 그냥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어지게끔 연습을 해보자. 그 연습 방법은 허밍이 있고 리트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저음에서는 진성이라고 하는 거, 고음에서는 가성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사실 진성, 가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가성을 낸다라는 말과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접근하기가 쉽고 쉽게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성하고 가성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허밍을 하시든 리트리를 하시든 무언가 아무것도 괜찮지만 이때 이제 오류를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요. 넘어갈 때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아주 부드럽게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아주 티가 나게끔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브릿지 파사지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나타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노래를 했을 때의 그 지점과 오후에 노래를 했을 때 그 지점이 달라요. 왜냐? 몸이 좀 더 깔아앉을 경우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을 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는 아무래도 몸이 좀 깔아앉을 경우가 되게 많죠.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무언가 생활을 하고 저녁에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소리를 내게 되면요. 아침보다는 뭔가 업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면은 좀 더 위쪽에서 그 파사지오 브릿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브릿지 파사지오를 잘 느끼고 그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허밍하고 리트리를 계속 연습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반복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은 두 개의 볼륨을 맞춰주시는 거죠. 초보자 분들은 진성의 볼륨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가성의 볼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언밸런스, 우리가 흔히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삐걱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리로 무조건 연습을 하셔서 이 연결을 잘 느끼시고 난 뒤에 이 느낌이 익숙하다, 내 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두 개의 소리 볼륨을 차츰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이라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은 무언가 좀 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목소리 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이라는 게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발음으로 소리를 내시는데 법같이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흔히 득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요거를 이제 상담을 하거나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짧게는 10분 안에 이거를 느끼세요. 근데 이제 10분 안에 느낀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는 소리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영상으로서는 그거를 느끼게끔 이제 해주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니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 무료 레슨이 있으니까 그거를 신청해 주셔서 오시면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셔서 레슨을 받으실 때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 노래라든지 발성 무언가가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기에 대한 영상도 요거에 덧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